시간인데요. 이번에는 박근호 이사와 함께 특징주들 조금 더 자세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주식인포 박근호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가 포착해준 첫 번째 종목 먼저 화면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캠트로닉스 짚어주셨네요. 오늘 이 종목 흐름 또 돋보이고 있습니다. 16에서 17%대 급등세고 반도체 극자외선 EUV 공정 관련해서 핵심 원료 생산시설 준공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급등세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캠트로닉스 저희 방송에서 지난주에 그 포착 종목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적이 있던 종목인데 오늘 뭐 과거 같았으면 상한가죠. 15% 넘는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캠트로닉스는 어느 한쪽의 어떤 매출이 이제 편중된다라기보단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유리 기판도 반도체 쪽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좀 약간 그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죠. 포트폴리오가 다양한데 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주신 반도체 이제 공정 핵심 원료 생산기지 준공, 이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릴 때 가장 중점을 두고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피그미아라고 말씀드렸었죠. PGMEA라고 해서 줄여서 이제 피그미아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게 이제 포토레지스트의 원재료죠. 이제 포토레지스트의 70%에서 80%가 바로 이 피그미아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거에 이제 뭐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사다 쓰던 부분들이 그 일본 쪽보다 조금 더 그 고순도를 좀 구현을 했죠. 일본은 4N이었죠. 99.99. 근데 켄트로닉스가 5N을 구현을 하면서 99.999를 구현을 하면서 공장 완공이 평택에 뭐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제가 그때 설명드렸지만 이천이나 청주는 이제 SK 하이닉스 향이고 평택은 완벽하게 삼성전자 향이죠. 일단 삼성전자 1차 소재 벤더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고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은 뭐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삼성 디스플레이의 식각 부분을 그 캠트로닉스가 OLED 식각 부분을 캠트로닉스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뭐 애플 제품이 많이 팔리고 애플의 폴더블 폰이 만들어질수록 삼성 디스플레이의 식각 부분의 독점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캠트로닉스 뭐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캠트로닉스 같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 유리기판에 관련돼서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발을 걸쳐놓는 수준이 아니라 그 부분과 관련돼서 회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 캠트로닉스의 주가가 왜 사상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고 뚫을 수밖에 없는지가 설명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그 우리나라에서 재생 웨이퍼, 이제 보통 재생 웨이퍼는 기존의 웨이퍼가 좀 약간 손상이 돼서 이제 빼놨던 거를 이제 다시 재생을 시켜서 그걸 이제 생산에다 쓰지는 않고 연구 개발할 때 재생 웨이퍼를 쓰는데 그 재생 웨이퍼 1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J3를 인수를 했어요. 이쪽이 또 뭐 그렇게 크진 않아도 좀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좀 쏠쏠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캠트로닉스의 향후의 어떤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인한 실적 증가 그리고 주가 흐름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차트 잠깐 보면서 유의미 있는 부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캠트로닉스 월봉 차트예요.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3만 원은 내가 딱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동안에 21년도서부터 이제 이 3만 원을 돌파를 하려고 시도가 나왔던 부분이 그냥 어린 진작 잡아도 한 5번, 6번 정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월봉이니까 오늘 10월 달이죠. 9월 달에도 돌파 시도가 나왔다가 살짝 죽고 이제 오늘 10월 첫날 기분 좋게 이 3만 원권 위쪽으로 돌파를 해서 이제 주가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키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월봉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좀 봐보도록 할게요. 아마 저희 시간에서 이제 올라갈 때에 따라 이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음봉이었을 때 말씀을 드린 걸 기억을 하는데 이제 수급을 보시면 상당히 좀 유의 있는 수급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8월 달 하순서부터 이제 외국인들 기관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죠. 그러고 나서 좀 약간 차익 실현 그리고 손바뀜 흐름이 나오면서 가격적인 조정보다도 기간 조정 좀 받으면서 오늘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은 상당히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상당히 좋아 보이는 듯한 느낌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뭐 15% 정도 오르면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사기 좀 뭐한데 좀 기다려볼까 이런 느낌을 주는 종목이 있지만
아 이거 15% 올랐지만 조정은 내가 무섭지 않다. 이걸 좀 한번 내가 진입 좀 해봐야 되겠다. 두 가지 느낌을 주는데 저는 켄트로닉스의 오늘 15% 상승은 좀 약간 후자 느낌이 강한 느낌이에요. 뭐 가격 조정을 주더라도 세게는 안 줄 것 같고 약간 좀 기간 조정 대비 좀 기간 조정도 그렇게 오래 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반도체, 유리 기판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어떤 실적을 내고 있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킴트로닉스 한번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상승 모멘텀이 많아 보이고요. 수급 상황도 양호하다라는 점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주가 흐름 계속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SKD&D 여기도 오늘 굉장히 핫한 종목입니다. 13%대 급등세 나오고 있고 한행컴퍼니에 매각된다는 소식 들려왔는데 이슈 어떻게 보십니까? SKD&D도 저희 종목에서 죄송합니다. 포착 종목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네. 한행컴퍼니가 이제 SKD&D 경영권 인수를 한다 이런 재료가 있었을 때는 이제 사실 이게 뭐 내용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게임이 끝났죠. 이제 게임이 끝난 겁니다. 분석할 필요도 없고 이제 살 필요도 없죠. 이제 팔고 있는 분들이 이제 언제 파느냐의 문제인데 왜 그런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D&D 대주주가 이제 뭐 한행컴퍼니랑 SK디스커버리였었죠. 한행컴퍼니가 SK디스커버리 지분을 사는 건데 그동안에 SK디스커버리 지분을 SKD&D 지분을 한행컴퍼니랑 SK디스커버리가 똑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31.27%로 한 주의 차이도 없이 똑같은 주식을 갖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SK디스커버리가 갖고 있었던 D&D 주식을 한행컴퍼니가 사는 거죠. 그럼 나머지 지금 나머지 이제 소액주주들이 갖고 있는 것을 공개 매수를 해서 상장 폐지를 잦은 상폐를 시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인데 이 사모펀드가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굉장히 좋은 기업들 잦은 상폐를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는데 그러면은 SKD&D가 소액주주들한테 공개 매수 가격을 얼마를 우리가 보통 뭐 제시를 했는지 불렀는지 한번 좀 말씀드리면 12,750원을 이제 제시를 했어요. 12,750원이 왜 의미가 있냐면 이제 한행컴퍼니가 SKD&D의 공동 대주주였던 디스커버리의 주식을 살 때도 12,750원을 쳐줬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어떤 기업의 대주주 지분 인수를 할 때는 지금 뭐 현재 가격 대비 뭐 얼마 더 쳐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소액 주주들한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을 해서 대주주의 가격과 똑같이 적용시켰다라는 것은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고 왜 상장 폐지를 시키려고 하나요?라고 했을 때 이제 이유는 사실 단순하긴 한데 단순하면서도 분명하죠. 이 SKD&D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상장돼 있는 부동산 그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죠. 매 분기마다 실적 발표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 어떤 기업도 매 분기마다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SKD&D는 왜 그걸 부담스러우냐면 부동산 투자 회사들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들어갔을 때 분기마다 이렇게 돈이 벌리지가 않죠. 어떤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이제 월세를 받거나 뭐 건물을 매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최소한 2, 3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실적을 발표를 하면은 뭐 사실 발표를 할 게 없는 거죠. 그럼 그것과 관련돼서 소액주주들도 조금 약간 뭐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실적과 관련돼서 주가 흐름도 이제 SKD&D 쪽에는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부동산 투자 회사는 사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장돼 있는 것도 SKD&D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상장할 이유도 없고 일단 프로젝트 관련돼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접근 가능하지만 분기별로는 실적을 내기가 상당히 좀 회사나 주주들도 상당히 좀 껄끄러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를 시키는 게 낫다라고 해서 상장 폐지를 좀 시키는 것 같아요. 잠깐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750원. 12,750원이 이제 공개 매수 가격이니까 지금 현재가에다가 이제 제가 선언하는 그거 보면 지금 현재 가격이 12,660원입니다. 12,660원에 사서 내가 공개 매수 가격이 12,750원에 팔겠다.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사실 큰 의미는 없죠.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공개 매수가 될 때까지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게임이 끝난 겁니다. 게임 오버.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이나 기관 수급 다 필요 없고 무슨 실적이나 뭐 거래량 이런 거 다 상관이 없겠죠. 갖고 있는 분들이 뭐 언제 파느냐의 문제만 존재할 뿐 이 가격에서 난 그래도 뭐 100원 정도 죄송합니다. 뭐 이익을 내보겠습니다. 수수료 빼고는 남는 게 없겠죠. 그래서 일단 이슈가 되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그냥 오늘로써 SKT&D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잊어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 되었는데 상장 폐지가 되는 만큼 잘 따져보셔서 최선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포착해 주신 종목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약간 재방송 같은 느낌이 들 것 같긴 한데 얼마 전에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던 넥스틴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살짝 조정 주고 오늘 좀 약간 그림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림이 좀 이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윗방향을 조금 더 목표가를 올려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틴을 설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왜 HBM 전 세계 1위인 SK 하이닉스는 넥스틴 장비만 쓸까? 요게 이제 넥스틴을 가장 설명하기는 좀 쉬운 그리고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기존의 넥스틴의 테스트 장비는 이제 전공정 쪽이었었는데 이번에 HBM 쪽에 후공정 장비가 SK 하이닉스가 이제 넥스틴 장비만 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넥스틴 장비도 쓴다가 아니라 넥스틴 장비만 쓰죠. 그럼 기존의 SK 하이닉스가 넥스틴 후공정 웨이퍼 검사 장비를 캠텍이나 이제 온투를 썼었는데 세계적인 기업들이죠. 이걸 다 빼버리고 넥스틴 장비로 다 갈아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넥스틴 장비가 그 굉장히 좀 정밀도 그리고 속도에서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웨이퍼를 보면 이제 TV에서 웨이퍼 막 돌아가고 막 뭐 위에서 이제 포토 레지스트 뿌리고 그런 장면 보면 웨이퍼 두께가 그렇게 얇아 보이진 않죠. 근데 HBM을 만들 때 굉장히 뭐 12단, 뭐 8단 이렇게 올라가면 HBM의 두께가 우리가 흔히 뭐 회사에서 많이 쓰는 A4 용지보다도 얇아집니다. 한 단의 두께가. 그렇기 때문에 웨이퍼를 그렇게까지 얇게 가공하다 보면 좀만 이게 잘못해도 이렇게 휘어지거나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검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응하는 게 바로 넥스틴의 크로키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크로키, 학교 다닐 때 크로키라는 단어 좀 많이 들어봤는데 미술 시간에 크로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시죠. 크로키라는 건 원래 이제 그림 그릴 때 어떤 뭐 대상 물체의 특징만 잡아서 아주 빠르게 그리는 묘사 방법을 이제 데생 방법을 크로키라고 표현하는데 넥스틴에서 그래서 이 장비 이름을 크로키라고 이제 지은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제 SK 하이닉스는 이제 넥스틴 장비가 소위 얘기는 꽉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이제 인텔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인텔이 이 넥스틴의 크로키 장비에 굉장히 어떤 관심이 많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언론에서 보도로 이제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삼성전자 마이크론인데 일단 지금 샘플을 공급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데 뭐 기업에서 결정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SK 하이닉스에서 검증이 된 장비인데 뭐 테스트 관련돼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 수출 비중이 이제 80%고 최근에 이 넥스틴 관련돼서 이제 BOE 자회사 반도체 회사에 60억 정도 정확히 59억 정도 장비를 납품한 게 일단 공시로 나오기도 좀 했다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정리를 좀 하면 일단 지금 과거에는 이제 전공정 쪽에서 이지스라는 장비 그리고 낸드 쪽에서 아이리스라는 장비 쪽으로 매출이 주된 요인이었었는데 부분이었었는데 이제 HBM 후공정 검사 쪽에서 이 크로키 장비가 하이닉스에서 이미 다른 이제 경쟁사 제품들을 다 치우고 넥스틴 장비를 깔 정도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테스트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쪽의 수준은 일단 뭐 기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차트 잠깐 보면서 수급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까요? 자, 수급이 보면은 사실 이렇게 수급 외국인 파란색 선이 이제 기관이고 빨간색 선이 외국인입니다. 팔아도 많이 팔지 않고 사도 많이 사진 않는데
우리가 보통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이렇게 팔았을 때 그걸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1차원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 이제 한번 뒤집어 보면 팔 만큼 다 팔았기 때문에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올 게 없고 매수 쪽으로 돌아 나갈 수 있는 어떤 뭐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넥스틴의 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9월 초 기준으로 이제 외국인들 기관 물량은 나온 물량은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월봉으로 좀 약간 러프하게 주가 차트를 보면 차트가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죠. 23년도 고점 대비해서 이제 2년 정도 내려왔는데 나름대로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이 앞으로 좋아지면 지금의 가격은 상당히 좀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시장이 느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좀 약간 디테일한 화면 부분도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N자형 패턴의 전형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난 좀 기다리는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9월 중순쯤에 이뤘던 이제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52,000원 돌파를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낫겠고, 나는 지금 넥스틴의 어떤 시장의 지금 행보를 봤을 때 지금 좀 기다리고 뭐 조정을 받더라도 나는 좀 뭐 편하게 갖고 갈 수 있는 성향이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52,000원 이하 가격은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 볼까요? 네, 목표 주가를 지난주에 설명드릴 때보다 조금 높여서 지금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매수 가격은 지금 51,400원이니까 51,500원 이하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목표 가격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올해 고점이죠. 올해 고점인 6만 한 5천 원 정도 한번 좀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선을 잘못 그었네요. 일단 다시 한번 선으로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기준으로 한 상한가보다 약간 높은 가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한 10% 쪽보다 약간 좀 아래쪽으로 될 수 있는 45,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비주 안에서 돋보이는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는 넥스틴 살펴봤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